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창업자로서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 및 활용 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비 창업자 김진섭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이렇게 멋진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플러터 페스티벌 코리아 관계자분들과 보잘것없는 제 발표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간단한 제 소개,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 플러터 활용 계획,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교육 전공의 IT 비전공자, 개발 경력 제로의 비개발자입니다. 2019년 여름 플러터로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플러터 한글 자료는 유튜브에 오준성님 그리고 코딩파파님 채널밖에 없었던 것 같고 블로그도 대부분 이제 플러터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나 뭐 레이아웃 정도 달아보는 게 대다수였던 것 같고요. 기존 개발자분들이랑은 또 다르게 개발 언어 자체도 처음이라서 다트 공부할 때 진짜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클래스 부분에서 어려움을 제일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바 자료를 보면서 어렵게 이해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서초동에 살고 있어서 네, 그래서 강남 서초 플러터 스터디를 모집했고 여기서 또 신기하게 저 말고는 전부 개발자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스터디는 보통 제가 이제 기본 위젯이나 뭐 간단한 기능 구현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발표하고 대신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 문법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게터가 뭐냐, 세터가 뭐냐, 뭐 상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대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스터디는 이루어졌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부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취업의 목표는 없었고 언젠가는 내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비개발자인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개발적인 부분으로는 감히 드린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사업적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는 PMF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려고 하고요. PMF는 프로덕트 마켓 핏의 약자로 한국어로 하면 제품 시장 적합성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제품이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가, 뭐 시장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플러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CTF입니다. 뭐 이거는 따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이제 PMF에서 약간 비슷하게 만든 건데 컴퍼니 테크 핏이라고 해서 회사와 기술이 적합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어떤 기술이 우리 회사에 적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저는 아직 창업 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얼리 스테이지, 그리고 모바일 백엔드 뭐 개발자가 최소 한 명씩 필요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CTF 측면에서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개발 인력이 충분한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개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개발자 몸값이 막 치솟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타트업이 좀 괜찮은 개발자를 고용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iOS 네이티브 개발자를 고용한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찾게 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이제 해당 기술을 다루는 개발자가 충분한가인데요.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도 뭐 개발자 없이는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자를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개발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수치는 제가 로켓펀치에서 해당 키워드로 사람을 검색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플러터 68, 리액트 네이티브 130, 그리고 스위프트 iOS가 657, 그리고 코틀린 안드로이드가 415입니다. 네이티브는 일단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RN 사용자가 플러터 사용자의 약 한 1.9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상황을 일단 살펴보았는데, 뭐 스태티스타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이게 지금 2022년으로 넘어간 지가 저희가 이 발표를 제가 녹화하는 시점으로 아직 두 달이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최근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로스 플랫폼 시장에서 플러터 사용자가 42%로 RN 사용자가 38%인데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캐치업하기 쉬운가입니다. 이거는 러닝 커브가 가파른가 완만한가와 비슷한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크로스 플랫폼의 경우 뭐 개발자가 네이티브 개발자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에서는 뭐 다른 개발을 공부한 지원자들을 뽑아서 이제 크로스 플랫폼 뭐 R&D든 플러터든 학습을 시키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RN의 경우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뭐 자스 개발자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플러터보다는 확실히 오래된 프레임워크니까 더 많은 레퍼런스도 있고 또 조금 더 탄탄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플러터의 경우는 뭐 다트라는 언어가 뭐 비교적 생소할 수도 있지만 뭐제 경험상 그리고 또 다른 개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자바와 비슷한 문법으로 뭐 역시 적응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위젯들이 많아갖고 그런 기본 위젯들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처음 배울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로 해서 러닝 커브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전까지만 본다면은 사용자도 많고 러닝 커브도 비슷하면 RN이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RN이 아니고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밑에 다 뭐 한 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개인적 배경인데요. 제가 플러터를 할 줄 안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또 전 플러터를 해오면서 그 오픈 채팅방 같은 커뮤니티에 오래 있었는데 몇 년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많은 플러터 개발자분들이 뭐 이야기하는 걸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에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해서 아예 모르는 RN 개발자를 제가 채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플러터 개발자분들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성능이죠.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인베리타의 미디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우스 르장드르 알고리즘 iOS 테스트를 보면 뭐 스위프트보다 그러니까 네이티브인 스위프트보다도 플러터가 빠른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오브젝티브 C가 훨씬 더 빠르긴 한데 사실 뭐 이제는 레거시화가 돼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스위프트보다 빠르다 정도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M보다는 계산해 보니까 한 16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모바일 알고리즘 테스트에서는 뭐 네이티브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RM보다는 3배 이상 빠르고요. 네, 그리고 가우스 르장드르 안드로이드 테스트에서는 뭐 플러터가 진짜 코틀린이든 자바든 뭐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RM보다는 한 12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보바인 테스트에서는 뭐 네이티브보다는 2배 정도 느리긴 하지만 뭐 RM보다는 역시 뭐 2.8배 정도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네, 세 번째는 현재까지의 성장세예요. 이거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얼마나 성장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꾸준한 업데이트가 계속 되었고요. 커뮤니티 확장도 그에 따라서 계속 되어 왔고 GitHub 스타는 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뭐 RN을 앞질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인기도 자체가 엄청 높아졌죠. 뭐 플러터가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해외 기준 사용자 수에서도 아까 보신 자료에서 보면 RN 앞지르기 시작했고 또 국내 기업들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GS 아니면 샌드버드 등 같은 엄청 진짜 크고 유명한 기업들에서도 뭐 채용이라거나 아니면 뭐 기술 도입을 했다거나 그런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재미로 알아본 거긴 한데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오픈 채팅방 그 참여 인원수도 플러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RM보다는.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랑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러터가 정식 출시 기준으로 이제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데스크톱 앱은 뭐 올해 이제 비로소 스테이블 버전이 나왔고 웹은 뭐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평가를 받고요. 근데 확실히 초반에 비하면 패키지도 엄청 늘고요. 뭐 사용하는 회사도 엄청 많아지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겨우 3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훨씬 더 많아진다면은 진짜 어디까지 성장할지가 네, 궁금할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CTF,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기술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관점으로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PTF의 관점에서 제가 플러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PTF도 CTF처럼 제가 이제 만든 개념이고요. 뭐 영어로 치면 프로덕트 테크 핏에서 우리 제품과 사용하려는 기술이 얼마나 잘 맞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제품이 이런 제품인데 플러터 써도 될까?를 고려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서비스는 일단 총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광고 제작, 두 번째가 광고 게시,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한 가지씩 쪼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광고 제작입니다. 광고 제작의 경우에 캔바나 PPT처럼 기본 템플릿을 제공하고 또 제스처를 통해서 아이템을 이동시키고 확대 축소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랑 제스처 기능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을 다룬 참고 자료가 없나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는데 아쉽게도 국내든 해외든 자료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뭐 다행히도 페인트 아니면 제스처 아니면 캔버스 저장하는 기능 등을 이제 기능별로 쪼개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들은 충분히 있어서 뭐 처음 겁먹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그 제스처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확대하거나 축소 기능을 제어할 때 그 드래그나 탭하는 위치는 로컬 포지션으로 잡히고 또 실제 아이템이 움직이면서 캔버스에 보일 때 위치는 이제 글로벌 포지션으로 제어를 하는 거라서 그 두 위치 간에 생기는 갭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긴 해도 뭐 플러터 인스펙터를 켜서 상단 패딩이라든지 뭐 앱바라든지 하단 패딩, 캔버스 이외의 위젯들의 그런 높이 값을 다 체크해서 처리를 해주니까 뭐 드래그를 놓는 위치에서 아이템이 바로 그려지게끔 0.1mm의 오차도 없이 네,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토타입 앱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만든 처참한 템플릿을 클릭해서, 네, 뭐, 이미지를 바꿔 넣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를 네, 바꿔 넣거나, 어떤 뭐,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실제로 유저가 그냥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아이템을 하나씩 만들어서 뭐 하나씩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제가 사실 CS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캔버스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데도 성능상 아쉬운 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배너 광고 정도를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캔버스에 엄청 많은 양을 놓진 않아요. 그래서 성능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뭐 그런 점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캔버스에 뭐 몇백 개, 몇천 개 단위의 그런 아이템들이 놓여져 있을 때는 뭐 성능 이슈가 발생할지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을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기능은 광고 게시 기능인데 이 부분은 딱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간단한 네트워킹을 통한 뭐 CRUD 정도라서 플러터 적용 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광고 분석 기능입니다. 각 유저들이 올린 광고마다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트래킹하게 했고 그 트래킹한 지표들을 차트로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프로토타입 웹에는 애플 차트 패키지를 사용해 놓은 상태인데 이전에 그 커스텀 페인트로 직접 그리는 것도 해봤는데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커스텀 페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끔 보면은 몇몇 스타트업에서 그 UI를 구성할 때 어떤 뭐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을 그리기 위한 뭐 패키지를 찾지 못하면 그냥 그 디자이너 분께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그걸 그냥 앱에 직접 넣어서 불러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커스텀 페인트를 사용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단 네이티브와 비교했을 때 플러터의 문제로 이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물의 용량이 크다는 것이고, 어, 이렇게 에셋 이미지를 넣어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저는 이제 용량 문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아도 직접 커스텀 페인트로 그려서 사용한다면 용량 문제도 해결되고 뭐 재사용하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냥 디자이너 분께 이미지 파일 받아서 넣는 것도 괜찮겠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네, 재사용성을 고려한다면 네, 어차피 용량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커스텀 페인트로 여러 가지를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프로토타입 앱에서는 이렇게 차트가 그려져 있고요. 네, 이 데이터들은 다 더미 데이터들입니다. 네, 제 디자인 역량이 좀 미천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진짜 디자인 능력자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도 보면은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네, PTF 측면에서 마지막 고려 사항은 도입 예정 기능입니다. 당장 만들 것은 뭐 플러터로 가능하다고 해도 다음 버전에 플러터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플러터를 사용하는 게 비효율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일 텐데 우선 제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기능들이 추후 생긴다고 해도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저는 플러터 개발을 메인으로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활용 계획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계획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일단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 팀이 작년에 이제 네이티브에서 플러터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저도 플러터로 시작해서 좀 그로스나 레이터 스테이지에 안착하게 되면 네이티브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뭐 크로스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고 네이티브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건 꼭 뭐 작은 스타트업들만의 일이 아니라 뭐 에어비앤비나 페이스북의 사례도 그러했으니까요. 근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미 뭐 리소스가 풍부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저도 이제 플러터로 계속 가도 되는 건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네이티브 의존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플러터를 충분히 메인으로 개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와 iOS 팀을 따로 꾸리는 것보다 뭐 플러터 원팀 구성이 일단 의사소통 비용 절감에서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성능이나 용량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인 뭐 2012년 출시되었던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기본 모델이 램 1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 16기가였던 것에 비해 지금 이제 2022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22는 램 기본 8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이 256기가인 걸 보면은 실제로 엄청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중 첫 번째는 일단 데스크톱 앱입니다. 2월 초에 플러터 2.10 버전과 함께 이제 데스크톱 앱이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음, 현재 제가 이제 그 광고 제작할 때 템플릿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디자이너가 템플릿을 만들고 또 개발자가 그 템플릿을 일일이 코드로 전환해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뭐 당장에는 뭐 템플릿 양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도 뭐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 출시를 해서 템플릿 양이 엄청 많아야 한다면 그 작업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네,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디자이너용 템플릿 업로드 앱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디자이너가 디자인 툴에서 디자인을 해서 뭐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 툴 대신 우리가 만든 데스크톱 앱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바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은 그거를 개발자가 일일이 코드로 전환하는 그런 그 업무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 방식에서 큰 폭으로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웹 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웹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보다는 훨씬 더 이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지만, 뭐, 써보신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당장 실제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데스크톱 앱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디자이너들만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없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웹의 경우는 이제 뭐 사내 툴이 아니라 유저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엄청 넓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뭐 계속 지금처럼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씩 지원 사항이 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유저들이 기여하는 오픈소스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럼 조금 도입을 해볼까 고려 중이고요. 뭐 일단은 다른 프레임워크로 웹을 만들고 기능을 하나하나씩 플러터 웹으로 좀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향도 고려 중입니다. 활용 계획 마지막으로는 플루터를 사용하며 겪는 뭐 고충이나 해결책들을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뭐 뱅크 샐러드나 강남 언니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지만 뭐 화훼 오늘의 집 같은 뭐 정말 잘 나가는 IT 기업들을 보면 보통 개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어떤 기술 스타트업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해당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도입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터 생태계 확장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개발자도 아니고 뭐 아직 사업가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작은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기술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